바른 선거, 민주사회를 위해 다양한 코스에 올랐던 지난 산책길.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해 더 멀리, 깊이 뛰어오르기 위해 아주 특별한 산책길에 오른다. 걸어도 또 걷고 싶은 올레길의 고장, 우리나라 최고의 산책 코스,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제주. 오늘 우리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제주의 생기 넘치는 바다와 오름을 따라 산책하며 살아 숨쉬는 민주사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산책길, 지금 떠나보자. 제주에는 매일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감동 다큐멘터리 물숨. 90도 회전 찍지. 첼시나 세상이 지금 같다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진짜? 바꿀래?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역시나 멋진 곳에 산책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떠나는 산책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히 오늘은 저희가 좀 멀리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까지 날아와서 더욱더 큰 기대를 안고 있는데 오늘 그에 걸맞는 저희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고희영 감독님은 제주하고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서 태어나셨고 또 뭐 태어나서 바로 어디로 이주하신 게 아니라 꽤 오래 사셨고 그리고 외지에 사시다가도 또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그 스토리를 조금 들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주도는 사실 제 탯줄을 끊어준 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어디를 가든지 수평선이 늘 눈에 걸리잖아요. 근데 늘 그게 저는 아름답다 이런 생각보다는 건너고 싶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에 살다 보면 또 그런 어떤 그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제주도를 표현하자면 내 젊은 날의 열대야 같은 거. 네, 그만큼 어떤 열정에 대한 용광로가 확 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22살까지. 그럼 다 성장하고 네. 그 이후에 밖으로 나가신 건데 지금은 심지어 한국이 아닌 곳에 살고 계시죠? 태풍의 경로를 따라 네. 발상하고 있는데요. 그 후로 제주도를 떠나서 대구, 서울,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되셨네. 북상 중인데요. 네네. 떠나고 보니까 그렇게 건너고 싶었던 수평선이 그 안이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리웠어요. 네. 그럼 혹시 가족이 지금도 제주도에 있으신가요? 친정 어머니나 가족들은 계시고 네, 저는 북경에서 살고 있죠. 네. 북경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14년. 꽤 오래되셨네요. 근데 멀리 계시지만 최근의 작품들이 주로 제주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던 고향인데 그 수평선을 넘어서니까 나의 모든 관심사와 궁금증은 전부 그 수평선 안으로 향해 있었어요. 늘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화 물숨을 만들었는데 그게 해녀분들의 삶과 숨 이야기거든요. 네. 바닷속에서 해녀분들이 그 숨을 참는 욕망의 숨 이야기예요. 물숨이라는 단어가. 내 고향 제주에는 바다로 출근하는 여인들이 있다. 아무런 장비 없이 그녀들이 바다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런데 예전에 어릴 때부터 제 고향 바다에는 늘 해녀분들이 계셨거든요. 아, 그때는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었나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랄까 너무 당연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해녀분들이 바다로 나가고 돌아오는 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풍경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14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고향 바다를 봤는데 해녀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 저는 해녀분들을 처음 봤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으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부터 받은 어떤 열정과 힘, 용기를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또두 번째 영화 시소는 그 틴틴파이브 멤버였던 이동훈 씨가 네. 중간에 한 90살에 시력을 잃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동훈 씨에게 눈을 주고 싶다는 한 남자의 전화가 오면서 실제로? 네네.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네네. 이 두 남자를 위해서 제가 꼭 초대하고 싶었던 곳이 제주도였어요. 그 두 남자가 같이 이렇게 제주도의 그 곳곳을 여행하는데 단 하나도 불편한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완전체가 됐거든요. 같이 있으니까요. 네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이 세상 어디든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남자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주도의 돌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하지만 그리고 막 오가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의지를 해서 맞아요. 태풍도 막아요. 네. 강인하게 버티고 그 자체가 아름다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렇게 떠나고 싶었지만 영원히 못 떠났던 거죠, 제주도. 그런가 하면 제주가 많으셔서 영화만 찍으신 게 아니고 최근에 그림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엄마는 해녀다, 해녀입니다. 네, 그 그림책은 또 독특하게도 혼자 하신 작품이 아닌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 물숨을 만들 즈음에 개봉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에바 알머슨이 상하이에 전시를 하러 갔다가 호텔에서 우연히 사진을 딱 집어들었는데 해녀 사진을 봤대요. 처음 보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다. 그래서 바로 난 지금 이 여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제주도에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물숨 개봉 소식을 접하고 내가 스페인에 가는데 저 영화를 못 봐서 너무 아쉽다. 네. 인터뷰를 했고 또 인연이 되려고 제가 또 그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네. 번역기 돌려서 네. 메일을 보냈어요. 어머머. 왜냐하면 외국인이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해녀에 관심 가져주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네. 왜냐하면 해녀들은 우리 제주 여인들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고 네.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이거 비밀인데 네가 아마 최초의 관객이 될 거야. 아직 개봉 전이니까. 네. 우와. 그래서 메일로 보내줬고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무엇이든지 이제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동화책 제안을 하게 됐죠. 얼마 동안 작업을 하셨나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하시느라고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에바 보고 그림 잘 그리는 건 알지만 해녀들의 삶을 가까이서 봐야 돼. 그래가지고 물숨 무대가 됐던 제주도 우도, 동쪽에 있는 섬 우도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가서 에바는 그 바닷가에 앉아서 스케치하고 저는 뒤에서 글을 쓰고 저녁이면 해녀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해녀분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오. 네. 그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언어라는 거는 사실 이거 기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 너무 감동했어, 너무 멋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눈빛이나 행동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해녀분들하고 끌어안고 울고 막 이랬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 최고, 너 그림 너무 좋아 뭐 이런 것들. 네. 정말 많은 뭐 이게 어린이만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과 어린이 뭐 누구를 위해서나 우리 제주의 어떤 진짜 삶을
정말 담은 책을 또 알리고 계신 그야말로 제주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라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든든합니다. 보통은 게스트분이 오시면 제가 좀 리드를 해야 되고 같이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닐 생각이에요. 그냥 감독님만 믿고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맞춤형 게스트를 오늘 모신 것 같아서 딱 믿고 가겠습니다. 네, 괜찮죠? 제주의 숨은 곳곳 보석 같은 곳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 정말 멋진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산책길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목적지가 과연 어딘지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보실까요? Let's go together. We're gonna break it. We're gonna break it down. Whoa. Let's go together. We're gonna break it. We're gonna break it down. Hey. Oh. Hey. Whoa. 네,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열정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오늘 제주도라는 장소가 정말 안성맞춤인 게요. 제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벌써 가서 살고 싶다. 뭔가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정이란 단어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한데 마음의 온기가 일단 높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건 문화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요. 역시 뜨겁고 열정이 가득한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저희도 열정적인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제주 곳곳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부제를 하나 붙여보려고 해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 네. 그 줄리아 로버츠 나온 그 영화 제목을 역시 영화 감독이 왔다고 또 센스 있게 지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떠나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감독님께서 좀 밝혀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안에 장소가 들어있는데요. 네. 어디부터 가게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중섬로.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첫 번째 산책길인지. 그러세요? 네. 하긴 뭐 이중섭 화가를 다들 알기는 아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저희가 연관을 지어서 이 장소가 첫 번째 장소가 되었는지는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떠나볼까요? 네. 길치예요, 제가. 그래서 여행 작가는 어떻게 하냐 소리 맨날 듣는데 오늘은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또 어딘지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중섭 거리. 이중섭 거리. 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으면 거리 이름까지 그렇게 성함을 따서. 이중섭 화가가 피난 와서 사실 고향이 제주도는 아니시고요. 네. 제주도에 와서 한 1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때가 아마도 이중섭 화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가족과 두 아이가 함께 지냈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어디쯤인가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바로 정면에 보시면 바로 저 거리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중섭 거리라고 써 있네요. 네. 이렇게 예쁘죠? 아치가 되어 있고. We'd ride on a seahorse. I can't remember how it all began. Go on and live a little. Don't leave it on red. Go on and live a little. Just go right ahead. Understand that the reason we're here in this town at this hour. Just go right ahead. Understand I'm your man. I'm the reason. 굉장히 아기자기하네요. 카페도 예쁜 데가 많고. 다 뭔가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나 이런 배치겠죠?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시면 저 위에 이중섭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 소. 맞아요. 가로등에. 여기 꼭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이런 식으로 모든 흔적을 남겨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제주를 여러 번 왔는데 여긴 처음 와봐요. 사실 이중섭 길이 생긴 지는 한 20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에 살았을 때는 이중섭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세요? 앞으로 작년이 이중섭 그 화가가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점점 이 서귀포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살았지만 그 뜨겁게 그림을 위해서 열정을 태웠던 그 화가를 네. 좀 기려야 한다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아주 번화해지기까지는 최근 한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이미 이곳에는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념사진 찍고 계신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만큼 명소가 된 건데요. 화가가 제주 서귀포에 머물면서 얻었던 그 열정이 다시 또 이 제주라는 땅에 열정이 되어서 돌아가고 또 시민들이 그걸 받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예술의 순환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아, 바로 여기. 여기가 또 포토존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게. 네. 와서 보면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딱 이중섭 화가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리 자체가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고 네. 여기 보면 제가 가끔 올 때마다 들리는 그 이중섭 작품들을 또 이제 다시 재창작한 공방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데요? 보시면 저 입구에도 작품 하나 보이시죠? 네네네. 저 나무 속에 이중섭 화가 그 어린 아이 네. 네. 사진나무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제주도 사람들은 네. 아직도 이중섭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늘 작품 속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뭔가 사람들이 계속 그를 기억하고 되살려내려고 하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열정을 계속 뿜어주고 있는 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이분의 어떤 삶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이중섭 씨가 진짜 살았던 그 집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생각. 네, 생각. 이중섭 생각.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볼까요? 네. 아, 그러니까 이 큰 집은 아니고 여기 이 공간에 새 들어가 계셨던 거군요. 그때 아내와 아들 둘과 이제 넷이서 이 작은 방에 살았던 거죠. 와, 여기 들어가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볼까요? 네. 어머머, 여기서 온 가족이 살았다고요? 여기에서 생활하셨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방은 비록 저렇게 작지만 네. 1년 동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행복했던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저 안에서 진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중섭 화가의 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은 진실의 힘이 비바람을 이긴 기록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그 비바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열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네, 맞아요. 바로 그 열정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기도 보면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글프면 슬프다 이래야 되는데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예술가였던 게 네. 아닌 걸. 아,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네. 작품을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진품을 보고 싶죠. 네. 저기 뒤에 보면 네, 비밀의 여기요? 통로 같은 길이 있는데요. 마치 비밀의 화원으로 가는 길 같은데 여기는 엄청나게 울창한 숲 같기도 하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숨겨져 있는 정원같이 보여요. 그렇죠. 비밀의 화원 쪽으로 슬슬 이동하면 바로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안내할게요. 네.
하나하나 놓칠 그림이 없고 다 스토리가 안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네요. 진짜 여기 꽃게 그림 있네요. 네. 아이들하고 잡았던 그 추억.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하고 가서 꽃게 잡고 그러면 본인의 자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이중섭 화가와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네네. 제주도 일본어로. 풍경이라고 적혀 있고 그 이중섭 화가 그림에 꽃게 이 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건 물론 배고파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 네. 그때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먹어서 그 게들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 같은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던 거죠. 세상에. 그때 그림 그릴 종이가 없어서 네. 아는 시인에게 그 은박지 좀 구해달라고 해서 항상 그렸다는 이게? 은박지화, 네. 아. 은지화라는 독특한 또 하나의 그림 장르를 탄생시켰는데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렸대요. 근데 다 버린 거죠, 사람들이. 네. 정말 이 화가가 얼마나 제주를 사랑했는지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네. 그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1년 머물렀지만 화가가 제주도를 사랑한 그 마음이 그대로 또다시 서귀포라는 그 도시가 이중섭을 기억하고 개인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그 열정이 더 큰 바다를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중섭 화가뿐만 아니고요. 네. 제주도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에 버금가는 열정을 가진 분이 계신데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만나보시죠. 네, 여기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인데요. 이중섭 화가만큼이나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간 또 한 명의 예술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주도를 정말 이분만큼 사랑한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분이신데 사진작가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입니다. 두모학은요 한라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네, 가보실까요? 충남 부여가 고향인 김영갑 작가는 82년부터 제주도를 드나들면서 사진 작업을 하다가 제주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1985년에는 아예 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날로그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이라 밥 먹을 돈을 아껴서 필름을 사고 또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용눈이 오름을 그렇게 새벽녘마다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갤러리를 만들 당시에 김영갑 작가에게 루게릭이라는 난치병이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이 공간을 곳곳에 그의 숨결로 채워 넣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제주도를 사랑하고 사진만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살다간 예술가의 애절함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 자, 그럼 그 열정의 산물인 작품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장소거든요. 근데 김영갑 사진작가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이 한 장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머물러 있었는지가 보여요. 사실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모두 필름을 바꿨기 때문에 배고프는 그 마음으로 저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진작가 생각을 하면 그건 정말 열정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도 이 그 사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제주도를 사랑한 예술가들을 통해서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제주 산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두 번째 장소를 또 공개해 주시죠. 네. 잠깐만요. 두구두구두구두. 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62번 길 18? 아까는 그래도 약간 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궁금하시죠? 어딜까요? 혹시 감독님은 아시나요? 그럼요. 네. 아, 역시 맞춤형 게스트 맞으십니다. 저 그래서 정말 든든한데요. 이번 산책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네, 아까 그 주소를 따라오니까 여기 오는군요. 여기 오는군요. 여기 오는군요. Here is the lock, here is the key. Open it up, set yourself free. Free, free, free. Moving along, singing a song. Fly like a bird, liberate. 역시 이제 바다 내음이 나는 시장에서도 네, 아무래도 제주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뭐 귤이나 한라봉 이런 거 파는 데도 있고. 한치 헤엄치는 거 처음 봐요. 맨날 밥상에서만 봤지. 되게 투명하죠. 네. 얘는 거짓말을 못 할 되게 거야. 예쁘다. 속이 다 보여. 예쁘게 생겼다, 한치. 뭘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제주도 시장에 와서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저쪽에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뭐예요, 그게? 바로 꽁치 김밥이라고 드셔보세요. 꽁치 김밥이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준비돼 있구나. 네. 이야. 굉장히 궁금해하셨다면서요. 진짜 재밌다. 네. 저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네. 이미 준비를 해서 일반 김밥 만들듯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마치 꽁치가 네. 이불을 뒤집어 말고 그러니까요. 누워있는 듯한. 우리 조카랑 김밥말이 놀이하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네네네. 먹어볼게요. 와, 아니. 한 마리가 꽉 찼습니다, 꽁치가.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자, 제 것도. 하나도 안 비려요. 네. 비리다는 걸 깬 게 꽁치김밥이에요. 전시관님이 특허를 낸 건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 외국 분들도 좋아해요. 사실 오늘 주제가 먹고 산책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였는데 딱 맞는 것 맞구나.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저기 오메기 떡이 원래 유명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구경이나 한번 네, 가볼래요? 아, 오메기떡 좀 보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메기 떡이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삼촌, 이거 언제부터 여기서 떡 하셨나 씨? 여기는 지금 거의 이제 20년 넘게 됐고요. 20년 넘게. 근데 원래 옛날에는 네. 이제 제주도가 화산섬이어서 네. 사이즈를 안 되니까 차좁쌀로 만들던 떡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변형돼가지고 약간 퓨전식으로 네. 그래서 차좁쌀, 찹쌀, 쑥 네, 아. 반죽을 해서 팥 앙금을 조금 넣고 네. 국물을 팥, 견과류, 흑임자 드셔보세요. 일단은. 국물 찰지네요, 이게. 제주도 쑥 냄새도 나죠? 네. 향긋해. 이런 맛이구나. 근데
이거 진짜 웰빙 음식 같아요. 네. 아침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가지고 가서 냉동실에 뒀다가요. 아침에 한 개씩 이렇게 꺼내서 드세요? 네.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하면 정말 최고예요. 아, 그래요? 잘 먹고 가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상인들의 열정과 관광객들의 들뜬 열기까지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곳. 제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제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이처럼 제주의 땅을 밟고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열정으로서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열정으로 바른 민주사회를 채워나가길 바라본다. 자, 이제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양식을 찾아 떠날 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이죠?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62번지. 주로 저희 프로그램의 피날레는 책방이거든요. 아, 네. 아마도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I feel a little lazy. I gotta make a plan. To live in a hotel is heaven and it's hell. I don't know where I stand. My life is but a rumor. They're flying in the press. I'm dating every man. Why can't they understand? My life is not a mess. 여기 이런 데로 오면 저는 정말 이제 드디어 제주도구나.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아까 그 주소를 보고 오니까 이렇게 멋진 흑빛 해안이 나타났네요. 네. 아까 서귀포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날씨를 이거는 변덕스럽다고 하면 안 돼요. 변화무쌍하다. 아, 네. 원래 이런가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의 절반이 한라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산 속의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산악의 기후와 바다 그렇죠. 해안 기후가 막 네. 합해져가지고 막 자연의 어떤 그림들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어디쯤에 있었는데 주소지 근처에 오긴 했는데요. 계속 무슨 식당이 즐비한 곳이 있다가 지금은 좀 뜸한데 저쪽에 무슨 불빛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저걸까요?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서점은 좀 낯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When sky that cloudy and gray, there's only clay for a day. So love your trouble and dreams, and dream your trouble. 정말 여기가 맞나 봐요. 바다의 술책. 네. 술책? 술책? 재밌는데요? 네. 술을 타는 서점인가? 책 옆에 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얼른 가볼까요? 네. 자. Dream your trouble away. Your trouble's not trouble, it's made out of life's little.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이렇게 생겼군요. 와. 아, 해녀가. and it keeps without a sound. 딱 보니까 오리던자 시리즈가 대체 몇 권이에요? 이야. 우와. 웬만한 전 세계 언어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었군요. 참, 저도 여행 많이 다녔는데 이런 거 모을 생각 못 했네요.
감독님 책. 아, 그죠? 너무 좋아요. 이거죠? 네. 사실 저도 한 10년 후에는 저 위에 올라가려고요. 어린 왕자처럼 30개 국어로.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지금 영어판하고 중국어 번역까지 끝났거든요. 와. 네. 보통 서점에 가면 네. 뭐 아동 도서, 맞아요. 베스트셀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감성이 필요한 순간.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열정의 섬 제주에서 저희가 특별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코스로 이곳은 정말 멋진 이 흑빛 해안, 제주의 바다가 보이는 풍경 앞에 책들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독특한 공간인데요. 바다의 술책이라는 서점입니다. 우리 감독님, 들어서 우리가 구경을 좀 했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일단 이 서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동화책, 저의 그림책이 가장 들어오자마자 중앙에 봤어요. 예, 딱 얼굴을 마주해줘서 아니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거나 혹은 오시는 걸 알고 이렇게 하신 거 전혀 그렇죠. 아닌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치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바다와 술과 책. 이 세 가지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조화가 좀 환상적이죠. 그 정도면 따라올 만한 다른 비유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뭔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서는 책을 보고 있으면 읽기는 바다가 읽을 것 같은 그런 아유, 느낌? 정말 네. 멋진 표현이십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공간을 누가 만드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책방의 주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와 이 바다의 술책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문을 연 건 아니고요. 동생하고 같이 이제 여기 경영을 하게 됐는데, 동생이 원래는 14년간 학교 도서관 사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짐을 싸서 여러 곳을 이제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맞는 곳을 찾은 곳이 바로 제주였고요. 이 제주에 와서 해녀학교를 다니면서 바다하고 자기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또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거 책. 그래서 책하고 바다 같이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제주에 있는 그 독립가족 나이키 거기에서 한켠은 정말 트멍이라는 서점을 열었어요. 트멍이 제주말로 구멍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하다가 그 해녀학교에 또 2년 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바로 선배기수인 이 건물 주님이세요. 그래서 네, 여기를 임대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원래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건 아니세요? 네, 둘 다 저 완전히 서울 태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녀학교를 들어가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바다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는 땅은 우리가 당연히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면 바다는 우리가 두 발로는 할 수 없고 온몸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세상은 이 땅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영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의 세상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해녀학교를. 네, 저 올해 해녀학교 입학했고요. 이번 주면 졸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열정, 키포인트 그러니까요. 열정과 너무 적합하신 정말 주인공이신 것 아니 같아요. 요즘 제주 태생이시지만 네.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네. 해녀 학교를 다닐 생각은 다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그 이야기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방 이름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술책. 실제로 술과 책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뭐 진짜- 술책을 뭐 부린다 이런 그런 네, 의미도 되는 다 건가요? 맞추셨어요. 저희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사실 진짜 실제로 좋아하는 거는 바다와 책인데, 술은 좋아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소화해낼 능력은. 근데 책이 있으면 당연히 바다가
책도 부르고 술도 부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같이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울리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바다의 꿰매에 빠져서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바다의 무드에 젖어서 또 술 한 잔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면 더 이상 천국은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여기 출신이 아니시니까 모든 것들이 이국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혹은 손님. 네. 저희 초반에 이제 오픈을 해서 사실은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세요. 저희가 간판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지나가시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초반에 플래카드를 앞에 내걸었어요. 오픈 기념으로. 내가 미쳤지 바닷가 앞에 책방이라니 딱 이렇게 정말 심정 말 그대로 저희의 심정이었는데 그 문구를 보시고 손님 한 분이 초로의 정말 신사분이셨거든요. 서울에서 CEO 하시고 휴가 정년 앞두고 휴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인장이 미쳤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싶다고 서울에서도 사실 수 있는 책들을 굳이 다 하나하나 고르셔가지고 이거는 들고 가시기 불편하시니까 안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택배로 네,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술 드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나요? 책 보시러 오시는 손님이 많나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그냥 술, 맥주 있죠? 그러면서 하다가 책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술병 놓고 책 놓고 바다 한 번, 책 한 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맥주를 주문하시는 분이 사실 제일 좋아해요. 멋진 분이라고 저희 카페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술이에요. 그리고 책도 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네. 둘을 좀 떼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우리 감독님의 책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큐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분류를 한 거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뭐 이렇게 시중 분류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동생이 이제 사서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정리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책이라는 게 다 사실 자기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인데 책을 읽다 보면 내 생활에서의 어떤 문제거리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읽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인데 돈을 버는 일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뭘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쪽의 책들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하고 일하면서의 갈등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있을 수 있으면 그럼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심리학책에도 손이 가게 되고 또 뭐 이성을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랑은 참 아프구나. 근데 왜 아픈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분류들을 찝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책이 있어요. 네. 바로 여기 보시면 어린 왕자 시리즈가 있는데 정말 각 나라 언어로 다 있네요. 네, 정말 힘들게 모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같이 가서 모은 것도 있지만 동생이 주로 모은 거거든요. 여행하면서 모은 네, 직접 가서 현지에 가서 도착하면 항상 조사를 하는 게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현지어로 돼 있는 어린 왕자 책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다녔거든요, 동생은. 본인의 인생 책이래요. 어렸을 때 읽고서 이것만큼은 평생 소장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바다의 운치와 책방 주인의 어떤 감성이 잘 어우러진 멋진 공간에 앉아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방송 빨리 끝내거나 혹은 계속 끝내지 말고 여기 머무르면서 술, 책, 바다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주의 열정을 가득 담은 책을 각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는 제주의 열정이 있었던 덕분에 탄생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위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책방 주인이시니까.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슈테판 스파이크의 뭉게니 평전이에요. 위로하는 정시.
이 책은 몽테뉴의 그 삶과 생각을 그 평전 작가로서 그 유명한 치바이크가 자기의 삶의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몽테뉴의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끊임없는 열정으로 한 번에 확 타오르진 않아도 자근자근하게 타오르는 열정으로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셨으면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상이야 그 혼란스럽고도 어리석은 길을 가게 내버려둔 채 자신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신경을 썼으니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남아있기, 비인간성의 시대에 인간적인 사람 되기, 미친 듯이 패거리 짚는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남아있기만을 원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무심하다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하다고 욕하도록 내버려두었고, 남들이 더욱 높은 직위와 품위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를 이상하게 여겨도 그냥 두었다. 참 이런 장소에서 어울리는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는 뭐 평소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제주도 하면 일단 올레길이 생각이 나고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허수경 시인의 MC 허수경 씨 아니고요. 시인 허수경 씨인데, 아마도 저랑 좀 그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수경 시인도 안정된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 민스터라는 도시에 가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공간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열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용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너 없이 걸었다 해서 너 없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모국어래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시를 쓰는 사람이 모국어가 없는 곳으로 20여 년 동안 가서 살고 그곳을 걸으면서 이제 썼던 에세이인데, 전체가 정말 다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보는 책이에요. 네. 어떤 구절? 어느 한 부분이 딱 좋다는 것보다는 다 군데군데 좋은데요. 뭐 이런 거예요.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 걸어 다니는 이방인이었다. 오랫동안 몸없는 유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마치 고골의 단편 외투에 등장하는 자아 없는 겉옷의 삶 같은 이방인의 생활. 여기가 중요한데요. 낯섦을 견뎌내는 길은 걷는 것 말고는 없었다. 걷다가 마침내 익숙해질 때까지 살아낼 수밖에 없는 아무 도리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읽다 보면 아까 해녀학교 얘기하셨는데, 해녀분들이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괜찮아,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녀분들이? 네네. 가장 저는 제가 힘들었을 때 가장 위로를 받았고, 그 어떠한 철학자의 말보다 더 큰 힘을 주었던 말인데, 괜찮아,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참 그 바다 깊은 곳에 사실 바다는 험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주 일부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물질을 한다는 게 저는 보통의 어떤 그 철학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뭔가를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한 80 넘으신 해녀분들이 바닷속에서 하루 종일 작업하시고 딱 그물을 들고 나오실 때 보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열정이고 살아있는 힘, 그런 걸 느끼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열정적 위로, 우아한 탐닉, 예술가의 술 사용법이라는 책인데요.
조승원 씨라고 MBC 기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술에 대하여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든 적이 있을 만큼 애주가예요. 그런데 이 팝스타들의 음악 그리고 인생 또 술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술책이니까 그래도 열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는 뭐 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열정에 관련된 아주 깊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 신해철 씨하고 이분이 밤새도록 이제 예술가들 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날 신해철 씨가 집을 가면서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써봐라라고 조언을 했대요. 근데 이제 바쁘게 살고 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기 전에 그런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친했던 그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 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음악을 남기고 간 것처럼 나도 무언가를 남겨야겠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날의 에피소드가 떠올라서 우리들의 어떤 열정적인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여기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분이 미카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미카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팝스타가 또 있을까? 아니 반대로 한국 팬들만큼 미카를 기쁘게 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 한 번이라도 미카 내한 공연을 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필자는 미카 공연을 4번 봤는데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미카의 노래와 춤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더 대단한 건 한국 관객들이다. 미카 내한 공연이 유독 재밌는 건 단언컨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팬들 덕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어떤 이 제주라는 땅이 예술가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주고 그 시민들의 힘이 다시 또 열정이 이 제주에 묻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는데 그것처럼 팬들의 열정이 또 뮤지션에게 전해져서 또 다시 열정이 되어서 음악이 되어서 팬들에게 가는 그런 순환? 예, 그런 게 저는 좀 떠올려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의 이런 어떤 에너지의 순환, 열정의 순환 자체가 그 기본은 소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 다음에 소통을 해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와 맞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저희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선거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정의를 하나씩 내려주셔야 돼요. 항상 이때가 되면 두 분이 굉장히 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할 것이냐. 프로그램은 굉장히 수시로 긴장하게 만드는. 게스트를 힘들게 합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실까요? 감독님? 네, 선거는 밥이다. 밥이다? 네. 어째서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선거를 좋은 밥을 먹으면 영향이 나에게로 오고 네. 하지만 나쁜 밥을 선택했을 때 그 영향도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그래서 선거는 밥이다. 없이는 살 수 없고. 네.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듣고 생각했던 것과 살짝 바꿨는데요. 선거는 두 발이다. 두 발이다. 네. 항상 자신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두 발로서 걸어가서 움직여야지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번에도 많이 느껴져요. 행동하는 것. 네. 그렇죠. 네. 생각만 하지 않고 네. 생각하는 것. 네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올바른 선거와 뗄 수 없는 사이, 바로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리더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가지씩을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데요. 시민이 해야 할 일.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소시민으로서 느끼는 거는 바로 옆에 사람을 둘러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나와 같은 생각을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손잡고 나갈 수 있겠구나. 내 양손을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리더는 뭘 하니까? 네. 네, 리더는 그 양쪽의 손을 잡고 있는 적어도 3사람 이상의 그런 다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일단은 다 들어줄 수 있는 큰 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책방 주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감독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시민이 해야 할 일과 리더가 해야 할 일.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사실 묻어가고 싶거든요. 저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투게더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올바른 양심, 정의를 가졌다고 하지만 혼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손잡고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시민이나 리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더는 사실은 제가 가끔 그 정치란 무엇인가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사실. 공평한 분배를 하는 사람이 정치가 같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더 비춰주고 모자란 곳은 더 많이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어두운 곳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특집으로 제주에 내려와서 저희가 멋진 산책길들을 둘러봤는데요. 열정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독님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눈도 행복했고요. 다리도 행복했고요. 모든 게 굉장히 충만했던 여행길 같아요. 사실 제가 제주도에서 20여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뜻깊은 곳에 이렇게 내 걸음을 걸어서 다녀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민아 씨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제주의 열정, 뜨거움을 안고 돌아가서 서울에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